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억대 연봉 판매왕의 영업기술 페이지 151페이지. 최대한 생생하게 말하라. 상상력 발전소 습격 사건. 아트 스피치의 저자 김미경 원장은 이렇게 말한다. 스피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내게 묻는다면 나는 주저없이 청중이라고 대답한다. 듣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 대부분의 스피커는 제일 먼저 어떻게 말할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말할 것인가를 고민한다. 하지만 누구에게 말할 것인가를 먼저 떠올리는 사람은 의외로 적다. 팔리지 않는 물건은 의미가 없듯이 들어줄 사람이 없는 스피치는 독백이고 메아리일 뿐이다. 청중과 소통하는 스피치를 하고 싶다면 어떻게 무엇을 생각하기에 앞서 들어주는 이가 누군지를 알아야 한다. 성공하는 스피치는 청중을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영업도 스피치와 같다. 무엇을 팔 것인가 보다 누구에게 팔 것인가가 중요하고 그 누구에게 어떻게 팔 것인가가 중요하다. 상품을 팔았을 때 고객이 이미 상품을 활용하고 즐기는 상상을 더해주면 고객은 더욱 확고히 마음을 먹게 된다. 리조트 분양을 할 때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 바로 고객이 상상하게 하는 것이다. 상상하게 만들려면 최대한 생생하게 말해야 하는데 그 생생함은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절대로 들려줄 수 없다. 고등학교 동창 하부에 김 팀장의 여행 일기라는 글을 연재한 적이 있다. 내용은 직접 경험한 여행 이야기를 편하게 써내려간 이야기였다. 집에서 출발할 때 몇 시에 출발했고 주말이라 어떻게 길을 선택했는지, 중간에 어떤 휴게소에 들려 쉬었으며 어떤 맛집을 방문해서 무엇을 먹고 잠은 어디서 잤는지, 주위 관광지는 어떻게 즐겼는지 등등 내가 했던 모든 일상을 그림자처럼 그려주었다. 그 연재글을 보고 그대로 따라 했다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고 너무 재밌었다는 후기를 보내준 사람도 있었다. 나와 같은 장소에서 밥을 먹고 사진 찍고 가족과 좋은 시간을 보내는 마치 연인의 모든 일상을 따라하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 그것은 바로 내가 직접 경험하고 그 경험을 생생하게 전달했기에 가능한 일이다. 누군가에게 들은 내용이나 혼자 상상만으로 글을 썼다면 어떠한 감흥도 나오지 않았을 것이고 구체적으로 묘사를 못했을 것이다. 나 역시 그 글을 쓸 때 가족과 다녀온 여행을 머릿속에 한편의 영화가 떠오르듯 추억하면서 써내려갔고 쓰는 내내 그날의 흥분과 재미가 기억났다. 여행 일기를 연재하면서 가족과 여행을 더 많이 다니고 행복한 추억을 많이 쌓았던 것 같다. 어떤 40대 중반의 남자의 고백과 상담할 때였다. 당시 변산변도에 있는 리조트를 분양하고 있었다. 고객은 변산변도를 가본 적이 없어서 그곳이 어떤 곳인지 전혀 몰랐고 서해의 낙조와 분위기를 알고 싶어 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했다. 고객님, 잠시 상상을 해보세요. 가족과 짐을 싸서 트렁크에 넣고 아이들은 뒷좌석에서 깔깔대며 놀고 있고 사랑하는 아내는 옆좌석에서 함께 합니다. 도로를 달려 휴게소에 들려서 맛있는 간식을 먹고 목적지인 변산반도에 도착합니다. 변산반도에 가면 채석강이라는 곳이 있는데 마치 수만 권의 책을 쌓아놓은 듯합니다. 그곳은 잠시 들려 사진을 찍고 리조트에 도착해서 전망 좋은 방을 잡아서 들어가면 거실의 통유리로 보이는 끝없는 서해 바다가 장관입니다. 6시쯤 되면 객실에서 낙조를 볼 수 있는데 그 강렬한 황금빛을 보면 절대 헤어나올 수 없을 만큼 숨이 막힙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여행입니다. 고객은 마치 여행을 다녀온 듯 미소를 머금고 빨리 그 경험을 하고 싶어 했다. 나 역시도 가족과 함께 그곳을 다녀온 경험이 있기에 생생하게 말해줄 수 있었고 내 표정에서 그날의 행복함이 그대로 묻어나서
고객은 더 큰 감동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때 내가 가보지도 않고 그냥 들은 내용을 설명하면서 그곳에 가면 정말 좋다고 합니다 라고 말했다면 고객은 아무런 표정도 감흥도 없이 계약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사람들의 능력은 무한하다. 누군가의 생생한 경험을 듣고 있으면 마치 본인이 주인공이 되어 있는 듯한 기분이 들어 흠뻑 빠지게 된다. 하나하나 상상을 하면서 스스로에게 그 이미지를 각인시키기도 한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한다. 신이 인간에게 준 가장 큰 자유는 상상이라고. 누구나 마음대로 상상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내가 상상하면 그것이 모든 현실이 될 수 있다. 고객이 상상한 상상을 하게 하고 그것이 현실에서도 이렇게 도와주면 영업은 멋지게 마무리되는 것이다. 행복을 덤으로 주는 멘토. 황태를 황태채로 만들면 부산물 중에 황태 껍질이 나온다. 당시 TV에서 황태 껍질이 효능이 자주 나오면서 찾는 이가 많았고 여기저기 도매상이나 반찬 만드는 곳에서 황태 껍질을 달라는 주문 전화가 쇄도하였다. 그래서 용다리 황태 껍질은 품귀 현상이 날 정도였다. 그래도 단골 고객에게 챙겨주려고 매장에서 팔지 않고 매주 주말에 참여하는 리버마켓에서 잘 포장을 해서 가져갔었다. 일부 손님들은 황태 껍질을 신기하면서도 TV에서 봤다고 했다. 저분 콜라겐이 들어있어서 피부도 좋아지고 몸에 엄청 좋다고 하면서 나보다 더 많이 알고 있었다. 그런데 그분들은 TV에서 봤지만 요리를 해먹어 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손님이 물었다. 이거 어떻게 해먹어요? 나는 전날 직접 황태 껍질 볶음을 만들어서 캔 맥주에 맛있게 먹는 모습을 리버마켓 카페에 올려놨다. 그래서 손님의 물음에 바로 생생하게 군침을 넘어가게 설명했다. 황태 껍질을 잘 다듬어서 먹기 좋게 자른 다음 물에 20분 정도 불려 물기를 꼭 짜서 반드시 들기름에 볶아셔야 해요. 황태가 들기름하고 궁합이 잘 맞거든요. 그리고 간 마늘하고 간장 그리고 올리브당 버섯 야채를 넣고 볶으면서 식감이 정말 꼬들꼬들하게 어찌나 맛있는지 맥주가 술술 넘어갑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손님들은 이미 한 손에 맥주를 들고 있는 것처럼 침을 꼴깍 삼키며 먹는 상상을 한다. 요리하는 방법도 아주 간단하네. 너무 기대되네. 2봉지만 주세요. 그래도 황태 껍질 요리 방법을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설명했고 그 사람 설명을 들은 손님들은 모두 한 손에 황태 껍질을 들고 오늘 저녁에 맛있게 해먹어야지 하는 즐거운 상상을 하며 돌아갔다. 행사에 나갈 때 항상 팔던 상품이 아닌 특별한 상품을 팔 때는 전날에 여러 가지 요리법을 찾아내서 그 중에 가장 가정에서 편하게 해먹을 수 있는 요리를 직접 해보고 먹어보고 간다. 그래야 손님들에게 설명을 할 때 가장 생생하게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내가 바로 전날 생생하게 경험하고 맛본 상품을 설명했을 때 손님들은 지금 먹는 것처럼 상상을 하게 됐고 황태 껍질을 조기 완판을 달성했다. 말의 힘은 대단하다. 그리고 말의 힘에 생생한 경험이 더해진다면 그 말은 엄청난 설득력을 갖게 되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한다. 영업에서 상품을 설명하고 고객을 이해시켜서 계약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고객이 상품에 대해서 경험을 해보거나 사용을 해보지 않았을 경우는 더 어렵다. 그럴 때 내 경험을 생생하게 들려줄 수 있어야 고객은 멋진 상상을 하면서 상품을 갖고 싶어 하고 사용하고 싶어진다. 내가 아는 모든 경험과 추억을 최대한 생생하게 고객에게 전달하라. 고객이 얻게 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담아라. 이윤을 계산해 드리죠. 요즘은 인터넷 쇼핑이 대세다. 오프라인 매장이 점점 사라지고 사람들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물건을 구경만 하고 똑같은 물건을 집에서 더 싸게 인터넷으로 구매한다. 나 역시 인터넷을 통해서 책도 사고
식료품도 사고 여러가지 상품을 손쉽게 구매한다. 특히나 4차 산업혁명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우리들이 설 자리가 없어진다고 난리다. 그렇지만 우리 같은 영업사원들은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 한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 다만 분야가 바뀔 것이고 하는 일이 다를 뿐이지 영업은 사라질 수 없다. 모든 것이 영업이기 때문이다. 예전에 휴대폰을 사면 온종일 설명서를 보면서 새로운 기능이 뭐가 있는지 어떻게 다루는지 밤새도록 핸드폰을 만지작 했던 기억이 있다. 휴대폰을 켜는 방법부터 사진 찍는 법, 메일 보내는 방법, 문자 보내는 방법 등 수많은 기능을 설명서를 보면서 열심히 따라 했었다. 그런데 요즘 휴대폰은 설명서가 없다. 휴대폰에 설명서가 내장되어 있고 보통 사람들은 설명서가 없어도 웬만한 기능들은 알아서 습득한다. 신기한 일이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새로운 기능을 척척 해내는 우리들이 대단한 따름이다. 그런데 가끔 이렇게 혼자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지칠 때가 있고 힘들기도 하고 왠지 외롭다는 생각도 든다. 어느 날 서울 후암동을 걷고 있었다. 주위를 둘러보니 상권도 좋고 유동 인구도 제법 있는데 자판기가 있는 곳이 거의 없었다. 그래서 케이제를 부르며 영업을 시작했다. 당시 내 영업엔 전략이 없었다. 그냥 가까워오고 무조건 방문해서 조금의 관심이 있으면 둘러 앉아서 설명을 했었다. 입에 단내가 날 정도로 설명을 해도 관심을 가지면 섣불리 들여놓기를 꺼려했다. 몇 집을 들어갔다 나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어쩐지 자판기가 하나도 없더라. 나 말고 한두 명이 이곳을 왔다 갔게 했어? 하면서 스스로 위안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괜시리 자존심이 생겼다. 그래, 이 동네에서 내가 무조건 깃발을 꽂고 간다. 언덕 위에 비디오 가게가 하나 보였다. 비디오 가게가 동네마다 있었던 시절이지만 지금은 거의 사라져서 찾아보기 힘들다. 나는 마치 저 산을 정복하려 가는 장군처럼 비디오 가게로 돌진했다. 젊은 여자 사장이었다. 나이도 내 또래로 보였고 인상도 좋았다. 그 당시 총각이었던 나는 괜시리 마음이 훈훈함을 느꼈다. 정신을 차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가방에서 자판기 브로슈어를 쓱 꺼냈다. 물론 브로슈어를 꺼내기 전에 사전 작업을 했었다. 비디오 가게 앞으로 유동 인구가 좀 있느냐, 젊은 층들이 많이 오느냐, 마트나 구멍가게 어디 있느냐 등등 많은 질문을 했고 그에 대한 대답도 잘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브로슈어를 꺼내서 당당히 보여줬다. 자판기가 보통 150에서 300만 원 정도 한다. 거액이라 처음 가격을 보면 놀라는 사람이 많았다. 역시나 사장은 가격을 보고 조금 놀라는 눈치였다. 그래서 나 바로 그 가격을 풀어주기 시작했다. 아까 물어봤던 유동인구 연령대, 주위 마트나 구멍가게 등등 종합해서 이곳에 자판기가 생기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할 여건이 충분히 된다고 했다. 그리고 구체적인 플랜을 만들기 시작했다. 음료수 하루에 5개, 커피를 10잔만 팔아도 할부금을 내고도 이윤이 남는다. 그런데 이 정도의 상권이면 충분히 그 이상을 팔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인도 설명을 듣고 생각하더니 충분히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한마디를 던졌다. 만일 이곳에서 이 정도의 매출이 나오지 않으면 환불해 주겠다고 선포를 해버렸다. 내 영업 능력을 볼 때 그것은 충분히 상권이 형성되어 있어서 자신 있었다. 비디오 가게 주인은 그 말에 확신을 갖고 계약서를 작성했다. 다음날 바로 기사와 함께 자판기를 설치를 했고 즐겁게 마무리를 했다. 가끔씩 그 동네에 가면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하나 뽑아서 주인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큰 돈은 아니지만 용돈 정도 돈이 벌려서 고마워했다. 상품을 팔 때 영업사원들은 모든 면에서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내 상품에 대한 지식도 당연히 있어야 하지만 고객이 상품을 샀을 때 상품으로 어떻게 쓸 것인지도 구체적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자판기는 앞서도 말했듯이 구체적인 운영 플랜을 짜주면 되고, 가전제품 같은 것은 사용 설명서가 있지만 설명서에 나와 있지 않는 특별한 기능들을 알려주면 된다. 식재료들은 흔히 먹는 요리법이 아닌 독특하고 맛있는 요리도 알려주면 고객들은 만족한다. 단순히 상품만 팔려고 상품 설명만 한다면 고객은 돌아설지 모른다. 내가 아는 모든 것을 상품에 담고 구체적으로 말을 해주면 고객은 기분 좋게 내 상품을 가져간다. 고객의 클래스를 맞춰라. 골프를 처음 배운 것은 2003년 대명 리조트에 입사를 했을 때였다. 30살밖에 되지 않았고 주위의 친구들 중에 골프를 하는 친구들은 거의 없었다. 그렇지만 레저 업계에 있으면 당연히 골프 정도는 칠 줄 알아야 고급 영업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골프를 시작했다. 처음 배울 때 레슨을 받으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골프 연습을 했고 하루 1000여 개의 공을 쳐 손이 다 까질도록 몰두했다. 마침 스크린 골프를 유행하기 시작했다. 직원들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스크린 골프를 가서 열심히 쳤다. 짧은 시간 안에 실력은 많이 향상됐고 역산도 스크린 골프장에서 개최한 스크린 골프 대회 2연패를 석권하기도 했다. 골프를 배우고 조금 자신이 생기기 시작하니 고객들과의 라운딩을 나가는 기회가 여러 생기기 시작했다. 골프장에 가면 4-5시간 고객과 함께 이야기도 하고 많이 하게 됐고 내가 원했던 소개도 많이 나왔다. 당시 골프는 지금보다 상위 클래스의 운동이었기 때문에 함께 라운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기업의 대표이사들이 많았다. 골프 하나 열심히 배웠을 뿐인데 내가 영업할 수 있는 클래스가 높아지고 있었다. 동료들에게도 내가 매일 놀러 다니는 것처럼 보였겠지만 실적은 오히려 점점 올라가고 있었다. 골프를 배워서 그런지 짧은 시간에 억대 연봉자 대열에 들어가게 되었다. 골프를 치게 되면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내기를 하게 된다. 골프 내기를 해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나는 최대한 나를 들키지 않으려면 노력을 많이 했다. 라운딩 나가면 아무래도 구력이 좋은 사장님들이 나보다 훨씬 잘 친다. 그래서 내게 핸들을 많이 주고 시작하지만 결국 나는 준비한 돈도 다 잃고 만다. 그런데 내 표정 관리가 중요하다. 얼굴이 굳거나 말을 안 하거나 삐치어 있으면 다시는 나와 골프를 치지 않는다. 그래서 돈을 잃어도 웃으면서 말했고 많이 배웠다면서 처음 보는 대표들한테도 더 살갑게 대했다. 그러면 어김없이 다음날 연락이 왔고 나와 거액의 계약을 했다. 그 후에 골프 연습은 사람들과 어울릴 정도의 실력만 연습했다. 고객과 골프 칠 때 가장 적당한 실력이 내 기준으로는 핸디 80대 후반에서 90대 초반 정도면 웬만해서는 돈을 잃지는 않고 적당히 조금 따는 정도의 실력이 된다. 이것도 내 영업의 전략 중에 하나다. 실력이 너무 좋으면 버겁게 느껴지고 너무 못 치면 같이 가고 싶어지지 않는다. 적당히 고객들과 비슷한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으면 항상 긴장감이 생기고 게임이 재밌어진다. 골프 매너는 영업 매너를 더 좋게 만드는 운동이라고 생각한다. 나를 다스려야 하고 상대방을 존중해 줘야 하고 긴 시간을 함께 하면서 적절한 말들을 잘 구사할 수 있게 된다. 제일 중요한 것은 부자들의 마인드와 부자들의 행동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한다. 물론 지금은 누구나 골프를 치는 시대지만 골프에서 배우는 마인드나 자기 관리는 여전히 좋은 운동임을 틀림없다. 영업을 할 때 특히 고급 영업을 할 때는 상품보다 나를 먼저 파는 것이 중요하다. 부자들은 상품을 살 때 누구보다 먼저 사전 지식을 습득하고 정확히 파악을 한다. 내가 굳이 상품을 멋지게 설명할 필요가 별로 없다.
나와 계약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과 계약할 것인가? 두 가지다. 그렇다면 나와 계약할 수 있게 나를 먼저 팔아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나의 장점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시간과 나를 설명해 줄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것이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지인이고 그 지인은 내 고객들이어야 한다. 고객들이 나에 대해서 잘 알게 만든다. 가끔 손 편지도 쓰고 문자도 보내면서 나의 일상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기도 한다. 그러면 고객은 나를 단순한 영업사원이 아닌 함께 가는 동반자처럼 생각하고 무한 신뢰를 한다. 영업을 하면서 늘 느끼지만 고객이 나를 얕품으로써 자신이 얻게 되는 많은 유익함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면 고객은 저절로 진정한 나의 팬이 된다. 고객의 마음을 헤아리는 말로 정확하게 설명하라. 무릎을 꿇으면 얻는 것. 우리가 만나는 고객은 너무나 다양하다. 어른과는 어른에 맞는 대화를 하고 아이들하고는 아이들 언어를 써서 말을 하고 부자들에게는 부자들의 마인드로 말을 하면서 대화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 고객은 파악하지 못하고 나 혼자 나만의 언어로 고객을 대한다면 대화 자체가 안 될 것이다. 상대방이 알 수 없는 전문 용어를 섞어가면서 마치 전문가이냐 흉내를 내는 영업사원도 있고 어린아이에게 눈높이도 맞추지 않고 마구 떠들어대는 영업사원들도 주위에 흔하다. 상대방의 관찰하고 상대방의 수준을 감안하여 쉽고 정확하게 설명하는 영업사원이 최고의 영업사원이다. 지하철에서 피카츄의 시계를 팔 때다. 당시 피카츄의 인기가 어마어마했다. 피카츄의 손목 시계가 겨우 1,000원 밖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하철에서 인기가 정말 좋았다. 어느 날 지하철에 담배 박스로 만든 가방을 들고 피카츄 시계를 설명하고 있었다. 그날은 주말이라 가족뿐만 손님들이 많았다. 피카츄 시계는 아이들이 주요 고객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맞는 용어를 해주기 시작했다. 피카츄 노래도 부르면서 마치 구연동어를 하듯이 아이들을 알아듣기 쉽게 설명했다. 물론 돈을 주는 사람은 어른이겠지만 지하철에서 아이들이 떼쓰기 한판은 부모들이 가장 힘들어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굳이 부모를 위한 설명을 할 필요가 없었다. 설명을 마치자마자 아이들이 우르르 몰리기 시작했다. 보통은 서서 물건을 파는데 그때는 무릎을 꿇고 물건을 팔기 시작했다. 내 고객들이 거의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객차 내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고 일부 승객들은 불편을 호소할 정도였다. 아이들 손에 1,000원짜리가 하나씩 들려 있었고 나는 유치원 선생처럼 이야기를 했다. 어린이 여러분 줄을 서 주세요. 착하죠? 아이들은 정말 착하고 순수하다. 내 한마디에 줄을 서서 순서를 기다린다. 일부 아이들은 부모님께 시계를 사달라고 조르고 있었고 그 부모들은 나를 레이저 눈으로 무언가의 눈빛을 마구 발사했다. 어느 유치원 선생들은 아이들 사다 준다면서 이 시계를 한 번에 사기도 했다. 이렇게 다음 간도 거의 같은 반응으로 이어져 그날 피카츄 시계는 1시간도 안 되어 완판을 하고 고시원에 돌아왔다. 지하철에서 물건을 팔았을 때 내가 취급했던 물건들은 대략 70에서 80개 정도로 정말 다양했다. 물건마다 필요한 사람들이 있고 필요한 사람마다 연령이 있고 관심이 달랐다. 그때마다 물건에 맞는 고객층을 정하고 그들이 맞는 멘트를 짜서 설명했다. 겨울철 고무장갑을 팔 때에는 아주머니에 맞는 언어를 쓰고 건전지를 팔 때는 젊은 층에 맞는 언어를 쓰고 팽이나 장난감을 팔 때는 아이들에게 맞는 용어를 사용했다. 대부분 지하철에 파는 노점상들이 어떤 물건이든 그냥 어떤 대상에게 팔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본인만의 언어로 설명한다. 반대로 그것이 내게 지하철에서 항상 판매왕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다. 고객은 고객에게 맞는 언어와 수준에
수준에 따로 있다. 그런 고객을 파악하지 않고 앵무새처럼 무조건 떠들게 되면 고객은 아무 감흥도 없고 우리들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다. 요즘 유행하는 단어가 있다. 바로 공감이다. 남의 감정, 의견, 주장 따위에 대하여 자기도 그렇다고 느끼는 기분이 공감이다. 상대방의 감정을 내가 비슷하게 느끼는 감정이 바로 공감이고 그 공감 형성을 위해서 고객의 말을 신중하게 듣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상대방의 고민을 해결해 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있는 그대로 들어주기라고 한다. 어떤 말보다도 그냥 들어주면 상대방의 고민은 반 이상 해결된다. 그리고 함께 공감해 주면 마음이 편해짐을 느낀다. 그렇게 고객과 대화를 통해 공감대가 형성되면 고객은 마음을 헤아릴 수 있고 고객에게 한 걸음 다가가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게 된다. 고객은 어린 왕자다. 요즘 아이들에게 어릴 때 읽었던 생턱 G 페리의 어린 왕자를 읽어주고 있다. 이 책은 초등학교 때부터 읽어서 성인이 된 요즘도 가끔씩 보는 책이다. 어릴 때는 잘 몰랐던 내용들이 커가면서 조금씩 이해가 되고 지금도 새롭게 깨달아가는 내용이 많다. 책을 읽어주면 아이들이 질문을 한다. 보아뱀이 뭐야? B612가 뭐야? 어린 왕자는 왜 혼자 살아? 어떻게 지구에 왔어? 사막은 뭐야? 사람은 왜 그런 것을 물어? 한 줄 읽을 때마다 질문이 쏟아진다. 마치 어린 왕자가 생덱 쥐페리에게 질문한 것처럼 나는 지식과 경험에 비추어서 하나씩 설명을 해준다. 어린아이를 키워본 사람들은 잘 알 것이다. 아이의 질문을 끝없이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계속해서 왜 외친다. 가끔은 끝없이 왜라는 질문에 폭발할 때도 있지만 잘 참고 차근차근 설명을 해줘야 한다. 아이에게 설명할 때는 아이의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아이가 아는 단어는 아직 많지가 않다. 그런데 내가 아는 단어를 아무 생각 없이 말하게 되면 아이는 알아듣지 못하게 되고 계속 왜라는 말을 되풀이한다. 어른들이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여우가 어떻게 생겼는지, 하늘의 별은 왜 빛나는지를 알고 있지만 아이들은 본 적이 없거나 경험하지 않은 것이 많다. 때문에 미루어 짐작하듯이 설명해주면 안 되고 구체적으로 하나씩 설명해줘야 조금씩 알아간다. 어린 왕자를 자주 읽어주다 보니 아이는 꿈속에서 어린 왕자를 만난다고 하면서 밤에 잘 때 아빠도 꿈속에서 놀러 오라고 한다. 그리고 밤 10시까지 오면 함께 놀 수 있으니까 늦지 말고 꼭 오라는 말을 하고 잠든다. 아이를 키우면서 고객에 대한 생각들이 다시금 정리된다. 내가 고객을 대할 때 내 생각만 하고 말을 했는지 아니면 진정으로 고객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내 아이에게 말하듯이 진심을 다했는지 또한 고객이 알아들을 수 있게 정확하게 설명을 했는지 어떻게 많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다시금 고객에 대한 내 마음을 들여다본다. 고객이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점에 불안 요소가 있는지 어떤 점이 덜 해결됐는지 어떤 부분을 보완해주면 되는지는 바로 진솔한 대화에서 공감을 하고 고객의 마음을 헤아리는 데서 나온다. 어떠한 방법을 알게 되면 해결책을 쉽게 말할 수 있고 고객의 문제의 해결이 잘 되면 편안하게 마음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이다. 고객은 나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영업사원들을 만난다. 같은 상품을 사더라도 여러 명의 영업사원에게 상담을 받고 생각하게 되는데 여러 명의 영업사원 중에서 과연 어떤 영업사원하고 계약을 하겠는가? 바로 고객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정확하게 설명을 잘 해주었던 영업사원을 기억한다. 계약은 당신 것이다.